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흔들리는 2차전지 주가를 지켜보며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히나 유튜브 등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2차전지 산업을 단기적인 수급 내지는 중국과의 경쟁 구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해석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친환경 담론은 2차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배터리 수요를 견인하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빼놓는다면 이는 제대로 된 2차전지 분석이라고 할 수 없고, 저는 이번 영상에서 도대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100%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독자분들께 이 짧은 영상이 정확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 말씀드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꽤 정확히 설명하는 유섬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있어 핵심은 전기차입니다. 현재 트럼프 때문에 북미 EV 시장 위축되어서 북미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ESS는 실제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절대 EV 시장을 대체할 주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대체해야 하는 대상은 내연기관차입니다. 현재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글로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 가운데 약 20%를 차지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 20%가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지구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지구온난화 문제가 우리에게 즉시 체감이 잘 되지 않아서인지, 또 특히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속편한 환경단체 이야기로 치부하곤 하는데 2차전지 투자에 있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문제는 예쁜 자연 가꾸기 정도가 아니고 인류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설정한 1.5도씨 마지노선은 195개국이 합의한 핵심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지표면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많은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1.5도씨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연쇄적인 기후 붕괴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북극 항로가 열린다며 뛸 듯이 기뻐하고 계시지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은 특히 끔찍합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며 이대로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폭 1.5도씨를 넘긴다면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가 손쓸 수 없는 정도로 녹아내려 그 속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의 80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엄청난 규모로 방출됩니다. 재질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구 동토층에만 1400에서 1600기가톤의 탄소가 갇혀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규모인가 하면 산업화 당시부터 인류의 탄소 배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7.6기가톤 수준인데 영구 동토층 빙하에 잠든 메탄이 겨우 단 1%인 약 14기가톤의 탄소라도 방출하는 날에는 이 그래프의 각도가 수직으로 상승하며 우리는 더더욱 많은 동토층에 녹아내리는 연쇄 반응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메탄을 품은 빙하들이 모두 녹아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씨 목표가 무색하게 5도씨 이상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문명이 쌓아온 모든 시스템이 종말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땀이 증발하지 않아 인간은 가만히 서 있어도 6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중동과 인도는 이 경우 에어컨 없이는 단 10분도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인류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이상 기후로 수확 실패는 일상이 되며 밀, 쌀, 옥수수 등 인류 주식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대판 대기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천은 물론 서울, 강남, 서초, 마포 등 한강 인근 저지대는 모두 수중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는 이미 이 죽음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1.5도씨를 넘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은 1.54에서 1.57도씨를 초과한 최초의 해로 기록되었으며 2026년 1, 2월 모두 역대 가장 뜨거운 1, 2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026년 1분기 평균 기온은 1.52도씨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1.5도씨의 마지노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탄소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의 경제 논리나 효율성의 잣대로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발전이나 거대 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데는 막대한 인프라 개편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도로 위에 내연기관차가 내뿜는 탄소는 전기차로 바꾸면 즉각적인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료들이며 독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믿지 않고 경유사들과 트럼프가 주장하는 기후변화 사기설을 믿으셔도 되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과학적 사실을 유럽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OECD 선진국들이 모두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2차전지 산업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품인 배터리를 만들어낸다는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내연기관차를 전부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은 시간이 꽤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과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의무화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에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15억대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교체된다면 한 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보수적으로 70kWh로 잡아도 105,000GWh입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생산량이 세계 에너지 기구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1200에서 1500기가와트 시이니 현재 생산 속도로는 70에서 80년이 걸릴 일이고 여전히 배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내에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2차전지 섹터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 중립에서 찾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트럼프 때문에 5%가 내렸다느니 지지선과 추세가 어떻다느니 중국 배터리가 뭘 어쨌다느니 하는 사소한 노이즈에 귀 기울이면서 정작으로 중요한 이 거대한 담론을 외면한다면 이 산업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북미 시장이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정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인간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전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북미 역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동안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오던 캘리포니아 주지사 케빈 뉴섬이 이제는 영향력을 키워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입지를 키우고 있으며 실제 한참 먼 2028년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탄소 중립 아젠다가 미국에서 이토록 주목받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뉴섬의 인터뷰를 함께 보겠습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And I'll just quote two lines. He called climate change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And he said that the scientific consensus on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stupid people. What's your reaction to that? What an abomination. What an embarrassment. What a fraud. And I say that as a guy that lives in one of the most crisis-prone states in America, but a state that's seen lifestyles, places, traditions completely destroyed because of the reality of climate change. I've seen communities like Grizzly Flats and Paradise, California, wiped off the map. There's no Republican, we've said this many times, or Democratic thermometer. It's just reality. And a lot of us are getting mugged by reality. You don't have to believe in science, believe in your own damn eyes. The hots are getting a lot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these atmospheric rivers, these rain bombs, simultaneous droughts and floods. Wake up. Wake up to the reality. He's an ideologue, Trump. And he's not even a good one, because he has no sort of foundational philosophy. And his thinking has the form and substance of fog. And they are ceding our leadership to China and other parts of the globe. China is just going to clean our clock. They are. On supply chains, on manufacturing, not just on the technology as it relates to electric vehicles, but the tech stack related to the electric vehicles and mobility broadly. We've completely ceded that. And with respect to Mary Barra and GM, they sold out. They sold out to this administration. They sold out our leadership that goes back to Ronald Reagan, 1967, with the creation of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Ronald Reagan, who created the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50 years ago, just celebrated its anniversary. For those that aren't familiar, can you explain what you're referring to with Mary Barra and GE there? Well, they sold us out with the CRA. Yeah. They completely sold us out. They lied. They worked behind our back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oll back our authority that has been vested by courts for decades, over a half century, to regulate tailpipe emissions. That goes back to the origin story in Los Angeles, Southern California, when Governor Reagan, at the time, was in office, and business leaders were outraged by the smog in Los Angeles. They couldn't compete. People didn't want to live there. So they created a regulatory body under the Air Resources Board. 3 years later, it was codified by another Republican by the name of Richard Nixon, the Clean Air Act, the Clean Water Act, the Endangered Species Act, environmental leadership in a bipartisan manner. And California, as a consequence, has led the nation in these efforts, reducing costs, creating innovation, opportunities. You think I'm exaggerating on innovation? There's no Tesla without California's regulatory model, period, full stop. It was because of those rules and regulations. So this is as much about the economy, stupid, as it is about your love of trees and bees. And so that's what's so remarkable about these folks that are currently in office. And they're just they're wholly owned subsidiary of fossil fuel interests, period, full stop. This is about short-termism, cheap buck. That's all it's about. It's not about you and your kids and grandkids. I mean, I'm old enough to remember this guy, RFK Jr.,
who was writing, no, this is important, who was writing some beautiful This is the pieces. climate conference, not the health conference. No, who's demonstrably built his brand on environmental leadership, who talked about, wrote about, beautifully, by the way, wrote about this notion that environmental injury is deficit spending and socializing costs on the backs of our kids and grandkids. I remember that RFK Jr., to your point. Yeah. And, maybe in one of these cabinet meetings, he may want to remind himself of who he once was. 10,000 generations. And we're destroying it. And so in this process of liquidation, it is a disgrace what Donald Trump has done, and it is a disgrace what his administration is doing to the environment. Forgive me. 이렇듯 2차전 산업의 이면에는 단순히 전기차의 가격이나 FSD의 성능과 같은 시장 논리를 뛰어넘는 기후변화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2차전지에 투자한다면 분명한 중심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배터리가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 그만큼 이 산업은 대단히 중요하니 이러한 기후변화 등의 지정학적 중심 논제를 빼고 이야기하는 허튼 노이즈들을 판단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정도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